여러분들, 오늘은 책을 읽어드리는 날이죠. 제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은 이기주 작가님의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산문집이고요. 산문집은 실화를 작성해야만 산문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모두 다 실화고요. 자, 지금부터 읽어 드릴게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책을 한 권을 다 읽지 않았어요. 지연님. 각각 책 안에 짧게 짧게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요. 그 한 섹션마다 읽어드리면서 끊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책 한 권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부모의 마음에서 눈덩이처럼 굴려지는 것. 가로수가 붉게 물들어가고 철일은 낙엽 하나 둘 발등에 떨어진다. 무심한 가을바람이 뺨을 스칠 때마다 지난날 곁을 맴돌다 떠나간 사람과 사랑이 기억 저편에서 가물거린다. 가을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과 일상이 건네주는 하찮은 것들의 소중함을 감사히 여기게 된다. 선선한 바람에 마음 한편이 허물어질수록 곁에 있는 대상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의 허전함을 채우는 방법일 거란 믿음이 몸과 마음에 빈틈없이 들어찬다. 몇 해 전 가을부터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드린다. 입금 후 조심히 다니세요 어머니 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곤 하는데 매번 받는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걸 자꾸만 확인하신다. 내가 보낸 짧은 문장에서 모음과 자음이 만나는 부분을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백을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석하시려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리 많은 금액을 입금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이렇게 많이 넣었니? 하고 단문을 보내오신다. 지난해 가을에는 편히 쓰셨으면 해요 라는 말과 함께 아예 체크카드를 만들어 드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주일이 넘도록 카드를 한 번도 안 쓰시는 게 아닌가. 장롱카드가 될 듯하여 넌지시 여쭈어 보았더니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을 되풀이했다. 내가 너한테 용돈 줄 수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니까 미안하잖아. 미안해서 그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마음 편하게 쓰세요 하고 대답했지만 요즘 들어선 그냥 옅은 미소만 짓는다. 부모의 입술에서 은연중에 새어나오는 어떤 문장은 인기 아이돌 가수의 최신가요가 아니라 한때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불리다가 지금은 적잖이 외면을 당한 흘러간 유행에 가깝다. 부모의 가슴에서 건져 올려진 어떤 표현은 정답과 오답이 깔끔하게 풀이된 문제집이 아니라
중간중간 페이지가 뜯긴 시집과 유사하다. 그런 허허로운 문장들은 굳이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채점할 필요가 없다. 굳이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라는 식으로 튕겨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흡수하거나 스쳐 지나가게 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미안하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따로 대꾸하지 않은 채 슬며시 몸을 기울여 어머니 손에 내 손을 살포시 얹기만 한다. 세월이라는 도도한 강물 앞에서 나는 가까스로 깨닫는다. 자식이 건네드리는 모든 것이 부모의 마음에서 매번 크게 불어난다는 사실을 말이다. 용돈이든 문자든 자식으로부터 건네받는 모든 것은 부모 마음에 스며들기만 하면 언덕에서 눈덩이가 굴러지듯이 몇 곱절로 불어난다. 특히 자식이 내뱉은 언어는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다. 자식의 말과 글을 허공으로 흩어졌다가 부모의 귀에 모여든다. 그렇게 모여진 것은 뒷산을 흐르는 냇물이 마을을 가로질러 큰 강으로 흘러가듯 부모의 마음으로 죄다 흘러들어가서 부모의 삶과 한데 비벼진다. 부모는 그 덩어리를 기억 속 어딘가에 고이 간직한 채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이다. 은지님 어서오세요. 은지님 오랜만에 뵙네요. 은지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은지님 오랜만에 봬요. 책 읽을 때 들어오셨네요. 은지님 소통도 못하고. 은지님 잘 지냈어요? 다들 잘 지냈대. 다들 힘든 게 없었어요? 삶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잠을 너무 잘못 잤다는 거? 잠을 잘못 자요 요즘에? 왜요 은지님? 아침 10시에 자요? 되게 늦게 자네. 왜요? 밤낮이 바뀌었구만. 방학 생활 하다 보니까. 그쵸? 그렇게 된 거죠? 네,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잘 지냈다고 하지 않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투정도 부리고 하셔야죠. 그리고 저녁 9시쯤 깨고 반복. 네, 뒤바뀌셨네. 전 어제 새벽 3시 30분 자고 7시에 일어나서 노동하다가 지금 잠 아예 안 와요. 그래요. 이분들 다 밤낮이 뒤바뀌셨구만. 여러분들 책 마저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락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걱정이 없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이 없으시다니 다행이야. 저는 이제 2시에 잘 거야. 저도 2시에 끝낼 거예요. 동준이 때문에 나무늘 못했어요. 설 끝나면 계약해서. 그래요. 신경 쓰셔야죠 이제. 자,
책마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구절 하나 더. 그리움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술과 담배에 절어 있을 법한 추레한 건달이 바닷가를 서성인다. 잠시 뒤 건달의 어깨축지가 격하게 흔들린다. 그의 눈물이 부둣가를 적신다. 온몸으로 오열하며 새벽 바다를 처절한 울음소리로 채우는 남자의 이름은 강제. 강제의 손에는 죽은 아내의 편지가 들려 있다. 그런데 그는 아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영화 파이란의 주인공 강제는 깡패다. 다만 깡패라고 하기엔 주먹이 너무 약하고 마음은 더 약하다. 비슷한 시기에 어둠의 세계로 뛰어든 동기 건달은 조직의 우두머리가 됐지만 강제는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새까만 후배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다. 물론 강제도 인생의 목표는 있다. 인간은 가슴속에 낙원을 품은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우린 그걸 꿈이라고 부른다. 강제는 번듯한 배 한 척 마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이루고자 비루하고 무의미한 현실을 견뎌낸다. 하류 건달의 뒷모습. 하류 건달의 뒷골목 표류기 같은 영화의 물길은 난초처럼 청초한 파이란. 청초한 파이란의 등장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중국에서 온 파이란은 한국에 체류하며 돈을 벌기 위해 강제와 위장 결혼한다. 삼류건달이 측은지심이나 휴머니즘의 근거에 그녀의 괜찮은 남편이 되어줄 리 만무하다. 강제는 뒷돈만 챙기고 파이란을 돌보지 않는다. 그런데도 허드렛 일에 파묻힌 채 골방에서 겨울을 나는 파이란은 강제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그리움을 쏟아낸다. 강제를 향해 투명한 연정을 품는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을 누일 곳이 필요하지 않은가? 몸이 아닌 마음을 누일 곳이. 낯선 땅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야 하는 파이란도 어쩌면 그러했으리라. 영화의 후반부는 관객의 눈가를 촉촉히 적신다. 파이란의 사망 소식을 접한 강제는 기차에 올라 그녀가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읽어 내려간다. 당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강제씨, 당신을 사랑해도 되나요? 파이란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강제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파이란이 자기를 연모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강제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감정의 스위치를 켠다. 강제는 파이란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서럽게 흐느낀다.
복박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눈물을 도로 집어넣으려 애쓰지만 소용없다. 강제는 파일 안에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깊고 긴 울음을 토해낸다. 사실 파일 안에 줄거리만 놓고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영화 같기도 하다. 사골 꿈을 우려내듯 반복되는 뻔한 조폭 영화의 계보를 잇는 것 같다. 그리 새롭지 않은 이야기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던 순간 끝장 안은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했다. 나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지그시 눌렀다. 강제가 파일 안을 생각하며 토해낸 닭똥 같은 눈물이 내 귀로 들어와 가슴에 고이던 순간 나는 그리움의 본질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움은 무엇인가? 그리움은 손이 닿지 않는 것이 보고 싶어 한없이 애타는 마음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감히 틀어막을 수 없는 허공의 간극이다. 그리움의 대상은 꽃을 닮았다. 마음으로 품었으나 두 팔로는 품지 못한 꽃이다. 결코 잡히지 않으므로 만져지지 않는 꽃이다. 그래서 애타게 동경할 수밖에 없는 꽃이다. 누구든 그런 꽃 한 송이쯤 마음에 심어 놓았을 것이다. 봄이 솟아나고 여름이 밀려와 무수히 많은 꽃이 화단에 만발해도 아끼는 꽃잎 하나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땅으로 떨어져 바스러지면 그 덧없음과 그리움을 도무지 달랠 길이 없다. 마음에서 그리움을 단번에 밀쳐낼 수 있는 어떤 감정도 없다. 그리움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그립지 않다는 말은 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 없다는 말에 동의어인지도 모를 노릇이다. 다만 어떤 그리움은 삶의 은밀한 동력이 되기도 한다. 우린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매일 그리워하면서 그리움의 힘으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지 모른다. 강제가 고향을 떠올리며 삶을 살아낸 것처럼 파이란이 강제를 마음에 품은 채 현실을 버틴 것처럼 오늘의 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오랜만에 읽었더니 자꾸 발음이 꼬였네요. 아이고, 평소에도 그렇게 좋은 발음으로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방송은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소통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히오 히오 오늘은 잠방 없나요? 잠방 할까요? 은지님? 잠방 할까요? 해도 돼요. 잠방 어차피 내일 쉬잖아요. 저도 잠방 할까요? 알겠어요. 잠방 킬게요.
잠방 켤게요. 어차피 잠방은 녹화를 진행하지 않으니까 켜도 돼요. 우와. 너무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근데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방송을 제대로 진행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저도 너무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저 기다리는 날들이 심심해서 다른 거를 하실 때도 있고, 다른 방송을 들으시다가 거기에 정이 들어서 다시는 제 방송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다시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다시 들어주시는 분들 보면. 아니죠. 아니죠. 경주님이 현생의 치이는 와중에도 찾아와 주신 게 더 고맙죠. 제가 찾아오다니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자리에 있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약속을 어기는 날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네요. 좀 고민이요. 방송을 매일 진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내 힘이 되는 한 매일매일 진행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제가 매일 4시간을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만 해도 장난 아니야. 벌써 몇 개인지 모르겠어. 지금 뭐 10개를 아직 넘진 않았지만 오늘 것까지 올리면 넘을 거예요 아마. 잠시 전화가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일주일에 2번은 넘고는 있어요. 3번 정도는 하고 있는데 할 거예요. 최대한 방송 매일매일 챙겨가면서 진행할 겁니다. 만약에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 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요일을 정해서 방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월수랑 주말은 챙겨야죠.
왜냐면 그때는 컨텐츠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방송해야지. 마피아 게임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노래 신청도 받아주고 해야죠. 아, 요즘 타투에 빠졌다고요, 은지님? 은표 타투를 너무 받고 싶어요. 믿자라. 타투님 있잖아요, 은지님. 타투님 있잖아. 뭐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타투님 있는데. 타투님이랑 얘기 좀 해봐요. 카페에 가서 타투님한테 말 좀 걸어요. 그래서 얘기 좀 해봐요, 타투님이랑. 민음표 타투 중지 옆면에 받고 싶어요. 아플 텐데 손가락 진짜 아파요. 근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잘 보이진 않는데. 내 후회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은지님? 자, 우선 지금 방종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와서 방종을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자, 빠르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하고 계신 바리님, 지연이, 은지님, 인생님은 튕기신 건가? 어쨌든 여러분들 자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너무나 많으셨어요. 잠시 후에 저는 잠방을 할 거고요. 잠방 때 뵐 수 있으신 분들은 잠방에서 뵙고, 잠방에서 뵐 수 없는 분들은 지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